안녕하세요. 멘탈 코치 이너게임입니다. 멘탈 코칭을 하다 보면 불면증을 주제로 코칭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주제로 코칭하는 걸 좋아해요. 저도 5년 넘게 불면증으로 고통받았었기 때문에 불면증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잘 압니다. 그래서 불면증을 주제로 한 코칭에 더 진정성이 생기고 그 진정성이 코칭의 효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쓴 책에서도 불면증을 한 챕터로 다루긴 했는데 주로 수면 루틴에 관한 내용이었고요. 오늘은 코칭할 때 다루는 전반적인 내용을 그대로 다뤄보고자 합니다. 행동 파트와 이 생각 파트로 나눠볼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통제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해야 한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건 나의 행동과 나의 생각뿐이다. 자, 행동 파트는 불면증을 겪는 사람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행동을 5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이 기본적인 행동 지침을 잘 지키고도 잠을 잘 못 주무신다면 잘못된 생각 패턴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멘탈 코치로서 여러분들의 잘못된 생각 패턴을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는지, 어떤 생각 패턴을 만들어가야 하는지 말씀드릴 거고, 영상 마지막에는 이 행동과 생각을 종합해서 나만의 수면 루틴을 만드는 것까지 가보겠습니다. 우선은 지켜야 할 행동입니다. 하루 이틀 불면증을 겪어본 분이 아니라면 다 들어보셨을 만한 내용일 수도 있지만 제가 보태는 해석을 함께 들어보시면 왜 이 행동을 지켜야 하는지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로 카페인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카페인을 제일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개인적으로 가장 큰 효과를 본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사람마다 카페인 대사 능력이 다르다는 것 알고 계셨어요? 저는 아주 최근까지 몰랐습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유전자 검사를 받았는데요. 제 카페인 대사 능력이 한국인 100명 중에 90등이라고 하더라고요. 카페인 조절에서 가장 큰 효과를 본 이유를 그때 알게 됐습니다.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 중에 저처럼 카페인 대사 능력이 떨어지는데 자기도 모르게 카페인 섭취를 과하게 하고 계신 분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우선 카페인 함량이 높고 우리가 자주 마시게 되는 커피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예전에 시험 공부하고 그럴 때 잠 깨려고 바카스 많이 먹었죠. 바카스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30mg입니다. 바카스는 약해. 난 좀 센 거 먹을래 하는 애들은 핫식스 같은 에너지 음료를 먹었어요. 핫식스에는 카페인이 60mg 들어가 있습니다. 2배죠. 그럼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우리가 가장 많이 먹는 톨 사이즈 기준으로 카페인이 얼마나 들어있을까요? 150mg이 들어있습니다. 바카스 5병 마시는 거예요. 핫식스로 치면 3캔 가까이 마시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스벅 잘 안 가죠? 요즘은 메가커피가 대세잖아요. 메가커피 아메리카노에는 카페인이 얼마나 들어있을까요? 무려 204mg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홈페이지 가서 함량을 다 확인하고 가져온 겁니다. 바카스를 7병 마셨다고 생각해보세요. 잠이 잘 올까요? 여러분들 혹시 부스터가 뭔지 아세요? 웨이트 트레이닝 하기 전에 고도의 집중과 폭발적인 수행을 위해서 먹는 보충제예요. 저도 예전에 운동할 때 섭취했었는데요. 이걸 먹으면 엄청난 각성이 일어나요. 이 부스터의 주 성분도 카페인인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카페인 함량이 어느 정도냐면 가장 유명한 부스터 3개를 볼게요. 노익스라는 제품은 200mg, 샤터는 160mg, C4는 135mg입니다. 함량이 제일 높은 부스터도 메가커피보다는 낮죠.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이라면 커피는 가장 피해야 할 식품입니다. 커피가 꼭 필요하신 분들은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몇 시 전까지 이 정도는 마셔도 괜찮다 하면 그 시간과 양을 꼭 지키셔야 합니다. 참고로 커피라고 다 같은 커피가 아닌 거 알고 계시죠? 느리게 내린 커피일수록 카페인 함량이 높습니다. 아메리카노보다는 핸드드립이, 핸드드립보다는 더치커피가 카페인 함량이 더 높으니까 단순히 섭취 시간과 양만 보지 마시고 커피의 종류도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또 카페인이 들어있는 의외의 식품들이 있습니다. 콜라, 과자, 껌, 아이스크림, 심지어 두통약과 감기약에도 카페인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자주 섭취하는 것들 중에 카페인이 들어있는 식품 또는 의약품을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녁 먹고 콜라 한 캔 마시거나 디저트로 아이스크림을 먹는 것도 불면증이 있는 분들에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불면증을 피하기 위해 지켜야 할 행동 2번째는 기상시간을 고정하는 겁니다. 저한테는 카페인 조절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면 아마 많은 분들이 기상시간을 고정하는 것에서 가장 큰 효과를 보지 않을까 합니다. 불면증을 서칭해보면 기상시간을 고정해야 한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왜 그래야 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평소 아침 8시에 일어나서 밤 12시에 잔다고 해볼게요. 그럼 16시간 동안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은 곧 16시간은 활동해야 잠이 오는 신체 리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활동 시간이 15시간인 사람도 있을 거고 17시간인 사람도 있을 거예요. 16시간인 사람을 기준으로 설명드리는 겁니다. 이 사람은 8시에 일어나서 16시간 활동하고 12시에 자는 신체 리듬을 가지고 있는데요. 불면증이 생기면 밤 12시에 잠들지 못하고 새벽 4시, 5시 이럴 때 잠이 들어요. 그럼 다음날 8시에 일어나지 못하고 늦게 일어나게 되죠.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반차를 내거나 아예 연차를 내버리고 늦게까지 주무시겠죠. 왜 이게 문제가 되냐? 10시에 일어났다고 해보겠습니다. 10시에 일어난 그날도 밤 12시에 누울 겁니다. 다음날 출근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려면 패턴을 다시 맞춰야겠죠. 그래서 평소처럼 12시에 눕습니다. 그런데 12시에 누우면 잠이 올까요? 평소 활동 시간은 16시간인데 10시에 일어났기 때문에 활동 시간이 14시간으로 줄었죠. 즉, 에너지를 소비하는 시간이 2시간 준 거예요. 그러면 밤 12시에 누워도 잠이 잘 안 옵니다. 새벽 2시는 돼야 잠이 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12시부터 누워서 왜 또 잠이 안 오지? 내일도 날리면 안 되는데. 이런 걱정을 하기 시작하고 그 걱정 때문에 또 잠을 못 잡니다. 내가 잠을 잘 못 잤어도 항상 일어나는 시간에 일어나야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8시에 일어나야 하는데 10시에 일어났다면 활동 시간 16시간을 채우고 그날 2시에 잠자리에 드세요. 그리고 다음날 좀 부족하게 자더라도 8시에 꼭 일어나셔야 합니다. 그럼 그날은 12시에 잠이 들 수 있어요. 하루만 조금 고생하면 패턴을 다시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언제 깨지죠? 주말에 깨져요. 특히 일요일엔 전날 늦게까지 깨어있느라 늦게 일어나기도 했고 다음날 출근도 해야 하니까 이 압박감이 생겨서 거기서 또 불면증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죠. 제일 좋은 건 주말에도 기상시간을 똑같이 맞추는 거고요. 만약에 토요일에 늦게까지 깨어 있었다면 잠을 조금 덜 주무시더라도 일요일엔 항상 일어나던 시간에 일어나셔야 합니다. 만약에 내 평소 신체 리듬상 활동 시간이 16시간은 돼야 하는데 늦잠을 자서 13시간 아니면 14시간밖에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그만큼 늦게 잠자리에 드시고요. 그래도 난 더 빨리 잠들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활동 시간을 채우는 대신 활동 강도를 높여볼 수는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잠 잘 잤죠. 저 같은 경우도 30대 초반부터 불면증이 시작됐거든요. 실제로 불면증 환자 수를 봐도 나이가 들수록 많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활동량이 줄기 때문이겠죠. 신체 활동은 줄고 이 걱정은 많아지니까 평소 활동 시간을 다 채우지 못하면 쉽게 잠이 들지 못합니다. 운동으로 활동 강도를 높여보세요. 저는 그럴 때 헬스장에 가서 하체 운동을 합니다. 나가서 뛰시거나 집에서 맨몸 스쿼트를 하시거나 자기 평소 운동량을 초과하는 정도로 운동을 해보세요. 하체 운동이 가장 힘들고 에너지를 많이 소진시키니까 제가 하체 운동을 말씀드린 거고요. 뭐가 됐든 활동 강도를 높여서 조금이라도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단, 중요한 게 있죠. 운동은 자기 3시간 전에 마치는 걸로 해야 합니다. 운동은 교감신경을 항진시키고 이 체온을 높이기 때문에 잠에 방해가 되거든요. 보통 잠자기 2시간 전에 마치라고 하는데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은 더 예민할 수 있기 때문에 3시간 전에 마치는 걸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불면증을 위한 행동 3번째는 암막 커튼 달기입니다. 우리가 잠이 드는 데 있어서 이완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떻게 이완하는지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럼 암막 커튼이랑 이완하기랑 무슨 상관이냐?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 대부분이 이 몸의 경직은 잘 알아채시는데요. 얼굴의 경직, 특히 눈 근육이 경직되는 걸 알아차리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꼭 자야 돼 라는 마음으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눈을 꽉 감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눈을 완전히 이완하고 지그시 눈을 감으라고 말씀드리는데 눈 근육을 이완하고 지그시 감으려고 하면 눈이 다 안 감기고 실눈이 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또 그게 신경 쓰여요. 그때 암막 커튼이 도움이 됩니다. 암막 커튼이 쳐져 있으면 어차피 아무것도 안 보이기 때문에 실눈이 떠졌어도 인지하지 못해요. 그래서 최대한 이완된 상태로 잠이 드는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 암막 커튼은 눈 근육 이완이 아니더라도 빛 자극을 최소화한다는 장점도 있으니까 꼭 달아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암막률 100%인 제품을 잘 찾으셔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불면증을 위해 지켜야 할 4번째 행동은 저녁 먹고 졸지 않기예요. 제가 불면증을 주제로 코칭했던 고객 중에 상당수가 이런 패턴을 보였습니다. 저녁 먹고 소파에 앉아서 졸거나 잠깐 눈을 붙여요. 뭘 먹고 나면 졸립죠. 평소에 잠을 잘 못 자니까 저녁에 잠이 오는 이 순간이 너무 달콤한 거야. 근데 또 지금 자면 안 되니까 눕지는 못하고 소파에 앉아서 잠깐 잠이 듭니다. 그렇게 아주 잠깐이라도 졸고 나면 밤에 제대로 못 잡니다. 15분에서 30분 낮잠을 자면 생산성이 확 올라간다고 하죠.
그리고 실제로 낮잠을 자고 나면 개운한 기분이 듭니다. 낮잠을 잘 때 어떤 자세로 자라고 하냐면 의자 등받이에 이렇게 기대고 앉아서 편안하게 자라고 해요. 우리가 저녁 먹고 소파에 앉아서 조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잠깐 졸고 나면 깼을 때는 비몽사몽하지만 일어나서 정신을 조금만 차리면 개운해져요. 생산성이 확 올라가는 뇌가 되는 거죠. 잠이 잘 올까요? 저도 그랬고요. 제가 코칭했던 분들도 그런 습관을 없앴을 때 불면증 개선에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녁 식사 하시고 졸음이 온다. 그러면 양치를 미리 하시거나 소파에서 일어나서 TV를 보시거나 잠을 꼭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멜라토닌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멜라토닌은 수면에 반드시 필요한 호르몬이죠. 천연 수면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리 불면증이 있는 사람이라도 멜라토닌이 잘 분비되면 잠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호르몬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만큼 이 멜라토닌이 중요하니까 멜라토닌이 잘 분비되게 하는 방법은 5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 멜라토닌은 낮에 빛을 많이 볼 때 충전이 되고 밤에 빛이 사라졌을 때 분비가 된다고 알고 계시죠? 그런데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왜 같은 호르몬인데 다른 환경에 반응할까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세로토닌이 낮에 빛을 볼 때 충전되는 거고요. 밤에 빛이 사라지면 이 충전된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낮에는 햇빛을 많이 보면서 세로토닌을 충전하고 자기 전에는 간접등을 활용해서 최대한 집안을 어둡게 만들어주세요. 당연히 핸드폰, TV, 컴퓨터도 피하는 게 좋겠죠. 자기 전에 어둡고 차분한 환경에 있으시면서 지금 낮 동안에 충전된 세로토닌이 천연 수면제인 멜라토닌으로 변하고 있다고 머릿속으로 상상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비타민 D 섭취입니다. 제가 약사나 의사가 아니라서 영양제에 관한 얘기는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저 같은 경우 꽤 효과가 있었습니다. 직장 다니고 있을 때 가뜩이나 햇빛 볼 일도 없는데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멜라토닌 양이 줄어든다고 해서 먹기 시작했거든요. 비타민 D가 저한테 효과가 있었던 이유를 유전자 검사 결과를 통해서 또 알게 됐습니다. 저는 카페인 대사 능력도 떨어지지만 비타민 D 농도도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하더라고요. 비타민 D 농도는 100명 중에 80등입니다. 여러분의 비타민 D 농도는 제가 알 수 없지만 한국인 90% 이상이 비타민 D 결핍이라고 하잖아요. 낮 동안에 햇빛을 볼 일이 거의 없는 분들은 비타민 D를 드셔보는 것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멜라토닌이 잘 분비되게 하는 세 번째 방법은 체온입니다. 체온이 낮을 때 멜라토닌 분비가 잘 됩니다. 얼마나 낮아야 하는지는 개인마다 다르겠죠. 저 같은 경우 요즘 같은 가을 날씨에는 가볍게 옷만 입고 이불은 덮지 않고 잡니다. 자다가 추워지면 그때 이불을 덮는 거죠. 겨울에는 온수매트 없이 좀 추운데 하는 정도의 온도로 자고요. 여름에는 무조건 에어컨을 켜는데 예민해서 그런지 방 안에 에어컨이나 선풍기가 돌아가면 잘 못 자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방문을 열고 거실 에어컨을 켭니다. 전기세가 좀 나오는데 저한테는 잘 자는 게 더 중요하니까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새벽에 잘 때 추워서 이불을 덮더라도 잠자리에 들었을 때 그때는 약간 춥게 느껴질 정도의 환경을 세팅하는 겁니다. 잠 안 온다고 술 드시는 분들 계시죠?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술은 멜라토닌 생성을 억제합니다. 연구 결과 섭취 후 30분 정도 지났을 때 20에서 30%까지 생성을 줄이는 것으로 나왔어요. 어떤 분들은 술 마시면 잠을 잘 잔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잠이 드는 것에는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딱 거기까지고요. 금방 깨거나 수면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자다가 깨면 잠이 더 안 오죠. 저도 예전에 술로 해결하려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수면의 질이 떨어진다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 잠만 좀 들었으면 좋겠는 거죠. 그래서 독한 위스키를 마시고 누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술 마시고 잠드는 것에 익숙해지면 술에 의존하게 돼요. 우리가 잠을 잘 자려고 하는 이유가 건강과 일상의 컨디션 때문이잖아요. 술 때문에 건강을 망치고 수면의 질이 낮아져서 일상의 컨디션도 떨어진다면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죠. 의사들도 술을 먹을 거면 수면제를 먹는 게 낫다고 할 정도로 술은 꼭 피해야 할 방법 중 하나입니다. 야식을 먹지 말아야 하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아까 술은 멜라토닌 생성을 20%에서 30% 떨어뜨린다고 했죠. 야식은요 50%가량 줄인다고 합니다. 뭘 먹고 나면 막 졸립잖아요. 술과 마찬가지로 잠이 드는 것에는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금세 잠에서 깨거나 밤새 우리 몸이 소화를 하는데 힘을 써야 하기 때문에 수면의 질도 떨어집니다. 거기에 비만, 위장병과 같은 건강 문제가 생기고 일상의 컨디션도 안 좋아지겠죠. 야식을 먹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요. 자기 전에 술을 먹지 말아야 하는 이유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불면증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동을 살펴봤습니다. 생각 파트로 넘어가기 전에 이 행동 파트를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첫째, 카페인 조절. 그 중에서도 커피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않는 거였고요. 카페인이 들어있는 의외의 식품들도 있으니까 주의하자고 했습니다. 둘째, 기상 시간을 고정하자. 특히 주말에 패턴이 깨지는 경우가 많은데 주말에도 같은 시간에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게 못해서 활동 시간을 채울 수 없을 것 같다면 활동 강도를 높여보자고 했죠. 셋째는 안마 커튼을 추천드렸습니다. 이완을 해야 잠을 잘 잘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눈 근육 이완에 대해 설명하면서 안마 커튼이 도움된다고 했습니다. 넷째는 저녁 먹고 졸지 않기. 마지막은 멜라토닌 조절인데요. 멜라토닌이 잘 분비되게 하기 위한 5가지 행동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낮 동안엔 햇빛을 많이 봐서 세로토닌을 충전하고 저녁에는 빛을 줄여서 멜라토닌이 뿜어져 나오게 하자. 둘째, 비타민 D 섭취. 셋째, 잘 때 체온 낮추기. 넷째, 잠 안 온다고 술 마시지 않기. 다섯째, 야식 먹지 않기.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불면증 환자의 수가 점점 늘고 있더라고요. 당연하죠. 몇 가지만 짚어봐도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우선 과거보다 카페인 섭취량이 엄청 늘었죠. 옛날에는 바카스 정도만 있었는데 이제는 카페인 함량이 높은 에너지 음료도 편의점에서 쉽게 살 수 있고요. 갈수록 커피 용량도 커지죠. 가격은 더 싸지고요. 스마트폰도 한몫합니다. 스마트폰 시대가 되면서 스마트폰을 자기 직전까지 붙들고 있잖아요. 멜라토닌이 뿜어져 나올 리가 없습니다. 사실 스마트폰은 빛만 잠에 방해되는 게 아니고요. 자기 직전에 보는 부정적이거나 자극적인 컨텐츠들이 맥박과 혈압을 높여서 잠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또 뭐가 있죠? 배달. 야식 먹기 너무 좋죠. 이렇게 잠을 방해하는 것들로 둘러싸여지고 있으니까 불면증 환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말씀드린 행동 지침, 이건 무조건 기본값으로 세팅해 주시고요. 만약에 이 조건을 다 지켰음에도 잠을 잘 못 주무신다면 이 생각 패턴을 조절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생각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 행동의 통로에 관해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원인과 결과의 연속입니다. 부정적 생각이 부정적 감정으로 이어지고 부정적 감정은 부정적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부정적 행동은 더 큰 부정적인 생각, 더 큰 부정적인 감정, 더 큰 부정적인 행동으로 이어지죠. 악순환의 증폭입니다. 단순히 악순환과 악순환의 증폭은 좀 달라요. 악순환은 이런 모양이지만 악순환의 증폭은 이런 모양이에요.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은 잠자리에서 하는 아주 작은 부정적 생각이 부정적 감정으로 이어지고 그게 부정적 행동으로 이어지고 또 그게 더 큰 부정적 생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증폭을 경험합니다. 예를 들어서 잘 잘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원인이 돼서 이 압박감이라는 감정의 결과를 만들고요. 그 감정이 원인이 돼서 잠이 안 오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왜 또 잠이 안 오지? 라는 생각이 들고 압박감은 더 커지고 압박감을 해소하려고 술을 마시는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자도 3시간밖에 못 자네 라는 생각이 들고 그 생각은 내일에 대한 걱정으로 이어지고 또다시 잠을 못 자게 하는 악순환의 증폭이죠. 이게 잠자리에서만 끝나면 그나마 나은데 이 하루의 시작에서도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 큰일 났네 라는 생각, 잠을 못 자는 나 자신에 대한 짜증 섞인 감정, 사람들에게 예민하게 구는 행동으로 이어지고요. 그날 밤이 되면 다시 오늘은 꼭 자야 돼 라는 생각으로 이어지죠. 어디까지 갈지 모릅니다. 이 통로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처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을 때, 즉 그 통로에 들어섰을 때 입구에서 바로 빠져나오는 겁니다. 잠자리에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잠자리에서 하게 되는 생각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자야 된다는 생각, 아니면 최소 몇 시간은 자야 돼, 이런 생각 하시죠. 다음날 출근을 해야 한다거나 중요한 약속이 있을수록 더 못 주무시지 않으세요? 자야 하는 이유가 많을수록 이 압박감도 커집니다.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을 잘 못 자면 다음날 퍼포먼스가 좀 떨어질 수 있지만 그거 가지고 인생이 달라질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아주 푹 자고 좋은 퍼포먼스를 냈던 날이 여러분 인생을 바꿔줬나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잠 못 들고 누워있는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도 하시죠? 그러면 일어나서 생산적인 일을 해보세요. 핸드폰이나 컴퓨터 같이 빛이 필요한 일 말고 빛 없이 할 수 있는 일을 마련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저는 책을 읽거나 연필로 종이에 글을 씁니다. 제가 읽고 쓴 것들이 코칭하는 데 도움도 되고 유튜브 원고로도 만들 수 있으니까 정말 생산적이죠. 다음날 퍼포먼스가 조금 떨어져도 새벽 시간을 알차게 보냈으니까 시간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가만히 누워있는 시간도 아예 의미가 없지는 않아요. 우리가 잠을 자는 건 이 정신과 육체를 쉬게 하기 위함이잖아요. 눈을 감고 가만히 누워만 있어도 이 절반,
이 육체는 쉬는 거다라는 마음으로 그냥 편하게 쉬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 정신도 쉬게 하고 싶다 그러면 생각을 멈춰보세요. 이 생각을 멈추는 방법을 얘기하려면 주제에서 너무 빗나갈 것 같으니까 간단한 방법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명상할 때 쓰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속으로 무라고 하면서 호흡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생각을 없애는 거예요. 나를 없애는 겁니다. 어떤 생각이 들면 다시 무라고 하면서 생각 없음의 상태로 돌아오세요. 처음엔 잘 안 될 수도 있는데요. 계속 연습하다 보면 생각 없음의 상태가 점점 길어질 거고 생각 없음의 상태가 되면 잠이 드는데도 좋습니다. 잘 잘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하잖아요. 굳이 생각 패턴을 바꾸지 않아도 제가 앞에 행동 파트에서 말씀드린 것만 잘 지키면 잘 주무실 수 있습니다.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중에 그렇게 잠 못 자서 고통스럽다고 하시면서 의외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행동 지침조차 안 지키시는 분들이 많아요. 커피를 많이 마신다던가 기상시간이 들쭉날쭉 하다던가 자기 전에 핸드폰을 한다던가 저녁 먹고 소파에 앉아서 존다던가 잘 잘 수 있을까? 잘 잘 수 있습니다. 억지로 막 안 자려고 해도요. 사람은 잘 수밖에 없게 만들어졌어요. 잠을 방해하는 행동만 피하시면 여러분 모두 잘 주무실 수 있습니다. 수면제가 막 뿜어져 나오도록 몸을 최적화시키셨잖아요. 잘 주무실 수 있습니다. 졸음이 쏟아질 겁니다. 잠을 참을래야 참을 수 없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잠자리에서 하는 이런 작은 부정적인 생각을 들여다보고요. 그것이 더 증폭되지 않도록 생각을 전환해 보세요. 통로의 입구에서 바로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된다. 그래서 통로의 중간까지 이미 들어와 버렸다. 그럼 이 원인과 결과의 세계를 파괴해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의 세계에는 부정적인 통로도 있지만 긍정적인 통로도 있습니다. 긍정의 통로에선 긍정적인 원인과 결과의 세계가 펼쳐지겠죠. 아내와 싸웠습니다. 아내가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갔어요. 원인이죠. 그럼 어떤 결과가 펼쳐질까요? 계속 말을 안 하는 냉전의 결과가 펼쳐질 수도 있고 남편이 쫓아 들어가서 더 큰 싸움이 벌어지는 결과가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을에 펼쳐질 수 있는 결과를 아주 이상한 행동으로 제 표현대로라면 세상이 놀랄 만한 행동으로 이 원인과 결과의 세계를 완전히 파괴하는 겁니다. 그럴 때 방문을 열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기야, 그래도 내가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 절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었고 아내가 들을 거라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말, 세상도 깜짝 놀랄 말을 함으로써 단숨에 긍정적인 통로로 이동하는 겁니다. 다시 불면증으로 돌아와서 잠을 못 잤습니다. 오늘 큰일 났네 라는 생각으로 집을 나서겠죠. 잠을 못 자는 나 자신에 대한 짜증 섞인 감정이 피어오를 겁니다. 이 부정적인 통로에서는 어떤 결과가 펼쳐질까요? 세상 다 죽어가는 표정으로 사람들을 마주하고 일에 대한 퍼포먼스가 떨어지는 결과가 펼쳐집니다. 이렇게 펼쳐질 거라고 예상되는 결과를 아주 이상한 행동으로 파괴해보세요. 사람들을 만나면 평소보다 훨씬 더 밝게 웃으면서 마주해보세요. 평소보다 훨씬 더 진하게 몰입하고 더 파이팅 넘치게 일해보세요. 할 수 있습니다. 하루 잠 못 잤다고 그렇게 못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조금만 의지를 발휘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여기서 여기로 갈아타는 겁니다. 긍정적인 통로에선 긍정적인 원인과 결과의 세계가 펼쳐지겠죠. 사람들에게 밝은 에너지를 되받을 거고 이런 상황에서도 열심히 일한 나 자신에게 자긍심이 피어오를 겁니다. 저녁에 잠이 잘 올까요? 그렇게 불태웠는데 안 오면 이상하죠. 잘 자고 나면 다음날은 또 어떤 결과의 세계가 펼쳐질까요? 우리는 우리의 통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불면증으로 악순환이 증폭되는 통로에 있나요? 그럼 긍정적인 통로로 갈아타 보세요. 그리고 제가 드린 이 조언은 불면증뿐만 아니라 삶 전반에도 활용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 통로에 관한 내용이 조금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 영상 후반부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자, 지금까지 불면증 치료를 위한 행동과 생각을 정리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걸 모든 분들에게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겠죠. 사람마다 연령대가 다르고 타고난 기질이 다르고 생활 패턴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기초로 자기만의 수면 루틴을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외에도 호흡법이라든지 베개라든지 귀마개라든지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최적화된 루틴을 잡아가 보세요. 저의 루틴은 이렇습니다. 최초에 작성한 거에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보면서 다듬어진 루틴입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아니면 일이 바뀜에 따라서 루틴을 수정해 가야겠죠. 잠자는 환경이 바뀌거나 활동하는 시간이 바뀌거나 해서 루틴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루틴을 무조건 다 지켜야 하는 강박처럼 느껴서는 안 돼요. 환경이 바뀌면 최대한 지킬 수 있는 것만 지키면 됩니다. 10개 중에 7개만 지켰다? 그러면 원래는 아예 잠을 못 자는 건데 그래도 7만큼은 잘 자겠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뭐 수면 루틴까지 만드냐? 그렇게까지 하니까 잠을 못 자는 거다. 무던하게 생각해야 잘 잔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불면증 좀 겪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쵸? 어느 경제학자가 한 말인데요. 한 번도 비행기를 놓쳐보지 않은 사람은 그만큼 시간을 공항 대합실에서 허비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바꿔보고 싶어요. 한 번도 불면증을 경험한 적 없는 사람은 필요 이상으로 태평하게 살았던 사람이다. 저도 그렇고 제가 만난 고객들도 그렇고 이 불면증 영상을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도 그렇고 기질 자체가 무던하게 사라지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열심히 살고 조금이라도 더 잘해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무던하게, 덤덤하게, 태평하게 이런 거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차라리 내 기질대로 철저하고 스마트하게 숙면을 준비하는 편이 낫습니다. 저는 예전에 잠을 못 자면 새벽에 거실로 나와서 불면증 영상을 찾아서 보고 그랬거든요. 본 게 아니라 소파에 앉아서 들었죠. 혹시 그렇게 듣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기까지 다 듣지 못하고 잠이 드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이너게임이었습니다.